자, 이재명과 그 트럼프 간에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많은데 또 하나 겹쳤습니다. 피섭을 당했다라는 게 겹쳤는데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피섭 당하고 병원에 간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헬기 타고 부산대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헬기 타고 서울에 한강에 내려가지고 서울대 의대 병원으로 간 것과는 아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트럼프도 귓가에 이 총탄이 스쳤어요. 그래서 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흔히 이제 귀 옆으로 총탄이 스치면 귀에 고막이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의사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귀 속 고막 내 기관을 손상시키면서 소음성 난청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다. 엄청난 풍압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트럼프도 어느 병원으로 갔는가 하면 인근의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외상센터라는 게 2급 외상센터예요. 1급도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 전달 체계가 국내보다 훨씬 더 작동하고 있다. 자, 한국에는 이재명이가 비섭을 당했을 때 무조건 부산의 최고병원으로 헬기, 미국의 그 다음에 서울의 최고병원으로 헬기 이렇게 옮겼지요. 자, 트럼프는 펜실바니아 서부 버틀러 시골이죠. 시골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틀러는 그 피츠버그에서 펜실바니아의 제일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피츠버그에서 56km 떨어진 인구 고작 13,000명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분 단위도 안 되는 카운티죠. 그래서 버틀러 카운티의 소재지입니다. 시골 소업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제대로 병원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유세 현장 인근에 있는 17km 떨어진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골에 있는 시골 소재 의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트럼프의 경우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레벨 1, 즉 상등급 외상센터가 아닌 레벨급 2, 하등급 외상센터로 이송되었고 이것은 미국의 의료 전달 체계로 봤을 때 매우 적절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가 부산 가덕도에서 피섭을 당한 뒤 응급 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 또 부산대 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료 전달 체계 논란이 트럼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갈 만한 병원은 지역 병원은 3곳이 있었는데 치료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경증 환자로서 레벨 2 외상병원에 갔다는 점을 볼 때 적절한 병원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권위나 그가 가진 파워, 대통령 당선이 거의 유력한 입장에서 얼마든지 좋은 병원에 가서 들어누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의료 전문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존중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외상센터는 응급실을 비롯해 입원 수술 등 최종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최상급 배후 진료, 최종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배후 진료과 등 병원 전체의 외상 진료 능력을 평가받아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이렇게 등급이 분류되는데 트럼프는 레벨 2 외상센터인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뿐만 아니라 유세 현장에서 56km 떨어져 있는 레벨 1 외상센터인 엘레게니 종합병원이나 피츠버그대 의료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 50km 떨어진데 피츠버그라는 미국의 큰 도시가 있죠. 우리도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외상 등급 레벨 1 병원들이 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 2는 포괄적인 응급 의료 및 외상 서비스를, 레벨 1은 첨단 의료와 외상에 대한 고난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은 환자가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 이재명이는 헬기로 이송할 필요도 없었고
또 부산대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역 의료 전달 체계나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했다는 거죠. 응급이었다면 부산대 근역외상센터에서 진료했어야 되고 비응급이었다면 헬기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이재명이는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급 헬기는 출동에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대요. 그러면 두 번 출동했으니까 4천만 원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논란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의료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인데, 자, 미국같이 저렇게 넓은 나라에서 지역에 군단위 의료원을 이용한 이 트럼프를 보면서 좀 이재명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 때리는 이야기는 또 나왔습니다. 친명 의원들이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을 올해 이재명 사건과 비교하면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헬기 탑승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이 문제를 거론한 국내 언론을 비판했는데, 정작 트럼프는 헬기를 타지 않고 차로 16km 떨어진 군단위 의료원에 갔어요. 자, 강선우가 페이스북에 트럼프 닥터 헬기, 이재명의 닥터 헬기, 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특혜 논란, 우리하고 참 다르지요. 트럼프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지요. 혐오 이유를 합리화하지 맙시다 했고, 전현희도 이재명의 살인미수 중상당의 테러에 대한 닥터 헬기 탑승을 특혜라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대서특필하고 정쟁을 일삼더니 트럼프의 닥터 헬기는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의 닥터 헬기에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비난했던 내로남불이 창피하지 않느냐. 최민희도 미국 언론은 트럼프 헬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와 너무 대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비습 직후 차량으로 현장을 빠져나가 17km 떨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자, 뒤에 이제 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분명히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차에 탑승했고 이후 차량이 출발했고 17km 떨어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원에는 서서 걸어서 들어갔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공항까지 구급차로 이동을 했어요. 피츠버그 국제공항까지요. 그런 과정. 자,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도 피츠버그 국제공항까지 한 56km 걸리는데 그것도 구급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헬기를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연히 헬기를 탔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었던 친명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이재명이는 지금 재판에서 특혜를 받으려고 대법원에다가 대북 송금은 수원지검에서 해서 수원에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대장동과 합쳐달라 이렇게 했는데 왔다 갔다 하기 싫다고요.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어요. 이재명 재판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각했다.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 증거가 많고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까지 병합을 하면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이 지금 1심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인데 아직 첫 사건인 위례도 심리 중이고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이재명을 여기에 합쳐서 재판밖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병합 신청은 이재명이가 출석에 대한 부담을 들어서 그래서 주 4회 4개 재판이 돌아가니까 주 4회 출석하는 부분을 합쳐서 좀 작게 가려고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중앙지법까지는 14km지만 수원지법까지는 41km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거리보다 진짜 노리는 것은 재판 지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칼럼에 보면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 주 3회 재판을 했는데 본격 재판은 한 달 만에 선고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집중 심리를 해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에서 국민의 혼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은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진술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부부의 지금 재판에 대한 이재명 부부의 저런 특권의식과 자, 트럼프의
지금 비습 이후의 대응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죠. 이게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차이인지 아니면 질적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가 볼 때 엉망이었지만 그가 비습당한 이후에 지킨 절차를 보면 정당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그는 한국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